오늘은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코바늘 가방들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총 8가지를 가져왔고요. 거의 3년 넘게 잘 들고 다니는 가방들도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아우깡뜨기로 뜬 가방인데요. 요거는 제가 클라우드라는 실, 백 아이보리색, 요 하얀색이고요. 검정색 이렇게 두 개로 배색을 했어요. 코바늘은 요코를 사용했고요. 썸미님이 유튜브에 올리신 그 마르니스트 호보백 뜨기 요 영상을 참고해서 떴습니다. 어깨 매개는 조금 짧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토트백 형식이에요. 안에는 자석 단추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는 소지품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파우치랑 핸드폰, 지갑 요 정도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크기를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넉넉해요. 넉넉하고 처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많이 넣어도 앞뒤로는 조금 이렇게 빵빵해지는데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그 편물이 아니라서 아주 잘 들고 있습니다. 손잡이는 이렇게 약간 통통한 느낌이 나도록 떠줬는데 이 패턴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잘 들고 있습니다. 아주. 두 번째는 사선 헤링본 무늬로 뜬 토트백이에요. 베테랑 페이크 레더얀이라는 그 약간 가죽 느낌이 나도록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실을 사용했고 코바늘은 7호를 사용했습니다. 조금 뻑뻑하게 떴어요. 그래서 한 8호나 9호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밑에는 이 밑판을 사용해서 실 소유량이 좀 덜 들어갔는데 아마 밑판까지 뜨려면 두 볼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숄더로 매기에는 조금 짧고요. 토트백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이 실의 좀 단점은 편물이 유연하지는 않아서 보이는 것보다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작아요. 원래는 같은 실로 이렇게 긴 크로스가 가능한 이렇게 멜 수 있는 끈을 달아줬었는데 다이소에 갔더니 이 실색하고 되게 흡사한 그 탑팬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걸 달면 너무 예쁘겠다 해서 이걸 달아줬고요. 사선 헤링본으로 뜬 코바늘 가방들을 보니까 이렇게 옆에 살짝 눌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모양이 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제일 최근에 뜬 가방이에요. 동대문 종합상가에 놀러 갔다가 작은 꼰사를 15,000원에 팔길래 그걸 사서 떴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요건 제가 굉장히 가는 실이라서 삼합을 해서 코바늘 7호를 사용해서 떴습니다. 솔트레지라고 하나요? 이걸 달아서 덮개를 만들어줬고요. 이건 제가 그냥 손 가는 대로 떴는데 밑판으로 한길 긴뜨기를 2줄을 해줬고 그 다음에 쭉 몸판 올려서 여기 덮개 부분은 평면뜨기를 하되 살짝 이렇게 옆에는 코가 줄어들어서 좀 사선으로 덮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떴어요. 그리고 뒤에는 탑핸들을 달아줘서 이렇게 손목에 넣어서 그 토트로도 들고 다닐 수 있고 크로스로 멜 수 있는 끈을 달아서 이렇게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이건 실이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엄청 유연해요. 그래서 물건을 넣는 만큼 다 늘어나는 근데 모양 변형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피부에 이렇게 닿으면 좀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로스로 메고 다니면은 이제 이런 어깨나 팔 같은 데 이렇게 쓸 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조금 별로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토트로 많이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치만 포인트가 되고
여름 옷과 정말 잘 어울리는 가방이라서 되게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바늘 이야기 패키지로 뜬 가방이에요. 네온 홀릭 빈티지 플라워 가방이라는 패키지명이 그렇고요. 저는 검은색으로 뜬 거고 코바늘은 4호를 사용했어요. 그건 이제 밑판을 원형뜨기로 쭉 뜬 다음에 이제 옆면에는 한길긴뜨기를 사용해서 약간 이런 꽃무늬가 들어가는 그런 버킷백이에요. 그리고 양옆에는 이런 조임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원하는 대로 목조리 모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펼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근데 이거 정말 잘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버킷백이 수납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짐을 정말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좀 단점은 네온홀릭이라는 실 자체가 탄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크로스 가방 이렇게 멜 수 있는 이 끈이 처음에 떴을 때보다 물건을 너무 많이 집어넣고 하면서 늘어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다시 짧게 묶어줬고 그래서 처음에 뜰 때부터 좀 원하는 그 길이보다 짧게 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름실이다 보니까 추워지면은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여름에는 정말 많이 잘 들고 다녔던 그런 가방입니다. 다섯 번째 가방인데요. 이 가방은 브랜드실 순면 콘사 24합 무색으로 뜬 가방입니다. 면 콘사는 양이 진짜 많아서 너무 처치곤란한 그런 실이 돼버려서 그걸 소진하려고 사실은 뜬 가방이에요. 코바늘 그 패턴집 서적을 보고서 그냥 손 가는 대로 떴어요. 그래서 뜨는 방법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 패턴을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름에 진짜 잘 메고 다녔어요. 이게 그냥 에코백 모양으로 숄더백을 이렇게 하는 거라서 크기가 되게 넉넉하다 보니까 짐도 되게 많이 넣을 수 있고 면 100%짜리 실들이 대부분 되게 탄탄한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가방을 떴을 때 처짐이 좀 덜해요. 밑판은 이렇게 짧은뜨기로 떠서 물건을 많이 넣어도 늘어짐이 정말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 무늬가 두길긴뜨기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금방 떴어요. 밤에 한 2-3시간 자기 전에 완성하고 다음날 바로 들고 갔던 그런 가방입니다. 여름에 매면은 정말 예쁘고 하늘하늘해 보이는 레이스 무늬의 가방입니다. 다음은 코튼 슬랍으로 뜬 가방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실 소진용으로 떴어요. 이거는 그 코튼 슬라브실 2합을 해서 코바늘 7호로 떴습니다. 바늘 이야기에서 파는 실인데요. 뽀글탑이라고 너무 귀여운 그 코바늘로 뜨는 비스티가 있어요. 원래는 그걸 뜨려고 샀는데 잘 안 입을 것 같아서 그냥 남은 실로 뭘 뜰까 하다가 가방을 떴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코튼 슬라브 실이 의류용 실이라서 힘이 별로 없고 생각보다 가늘어요. 이런 굵기 변화 때문에 그냥 사진으로 보기엔 좀 굵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부드럽고 가늘어요. 그래서 저는 2합을 해서 떴어요. 그런데도 되게 흐물거려요. 요거는 오히려 물건을 많이 넣으면 모양이 좀 잡히는 그런 가방이에요. 이것도 제가 요 잠금 장치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좀 수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요거는 딱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다니고 싶어서 숄더백으로 매도 좀 안정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길이를 조절을 했어요. 또 여름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색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이 가방은 겨울에 정말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콘샵에서 파는 코튼 클럽 코마면 100% 순면 연베이지 색깔이고요. 그다음에 코바늘 6호로 떴습니다. 이 가방은
문니팅님께서 올리신 케이블 토트백 영상을 참고해서 떴습니다. 이게 원작은 토트백이에요. 굉장히 귀여운. 근데 저는 콘사를 또 소진하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이 가방을 떴기 때문에 몸통을 좀 늘려서 숄더백으로 떴어요. 넉넉한 크기로. 이게 아란 무늬와 구슬뜨기가 들어가는 그런 가방이라서 한길긴뜨기나 뭐 짧은뜨기 이런 기본 기법이 좀 질리신 분들은 이 가방을 떠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정말 재밌어요. 단이 올라갈수록 무늬가 완성되는 그 즐거움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이런 입체 무늬를 뜰 수 있다는 게 코바늘로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건 정말 워낙 수납 공간이 넉넉해서 1박 2일 여행 가는 짐 챙기기에도 괜찮더라고요. 정말 넉넉하고 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이 가방 뜨기에 정말 최적의 실인 게 생각보다 가볍고 되게 포근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면사는 되게 까끌한 그런 재질인 것들도 많은데 이 실은 되게 부드러워서 잘 들고 다닌 그런 가방입니다. 마지막은 정말 유명한 디자인이죠. 그레니 스퀘어 가방인데요. 저는 되게 망태기 가방처럼 크게 뜬 것도 있고 이 두 개 말고도 정말 많아요. 너무 재밌고 뜨는 게 금방 떠서 또 좋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깊이 있게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 보여도 정말 많이 들어가요. 이 가방은 더 파이버 코시로라는 실과 실바람 크레용 실 연회색을 합사해서 코바늘 10% 떴어요. 그 더 파이버 시로라는 실은 의류용 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디건을 뜨려고 좀 여러 벌을 사뒀었는데 안 쓰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괜히 새로 산 실 쓰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방치해두다가 이걸로 그냥 뭐라도 떠야겠다 해서 가방을 떴습니다. 되게 비싼 실인데 보통 모헤어는 굉장히 흐물거리고 소품을 제작하기에는 좀 적합지 않은 실이기 때문에 심지실을 합사해서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크릴 100%짜리 그 실을 합사를 해줬고요. 약간 취향 차이기는 한데 저는 합사를 할 때 두 실의 색깔이 아주 흡사한 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쿠팡으로 그냥 싼 아크릴실 산 건데 실물을 보니까 두 색깔이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모헤어로 가방을 뜬 이유는 필가드닝이라는 정말 예쁜 실이 있는데 실에 구매 후기를 보다 보니까 그 실로 그레니 스퀘어 가방 드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필가드닝이라는 실을 사용해서 이 조그만한 그레니 스퀘어 가방을 선물용으로 좀 떴었어요. 근데 선물을 주고 나니까 되게 예뻐 보여가지고 내 것도 뜨고 싶다 해서 집에 있는 이 모헤어가 굉장히 수북한 이 실을 사용해서 가방을 떴습니다. 요건 정말 많이 들어서 이제 꼬질꼬질해진 가방인데 콘샵에서 파는 템버린 가방 헤링폰 뜨개실 실켓 아이보리 코바늘 8호로 떴습니다. 이 실은 좀 굵기도 있고 무게가 좀 있어서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좀 묵직해요. 크기에 비해서. 근데 워낙 작아서 뭐 엄청 무겁다 느낌은 아니지만 큰 가방을 뜨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까이서 보면은 은색 펄들이 좀 있어서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이거는 단독으로도 많이 들었는데 보조 가방으로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방을 메고 이렇게 이제 한창 재택근무 많이 했을 때는 전자기기들 그런 것도 넣고 다녔고 퇴근하고 운동 가는 날에는 여기에 운동복 챙겨와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정말 활용도가
좋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방 뜨는 실 고르는 팁은 아니고 개인적인 취향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코바늘 초보라면은 패브릭 얀 종류의 실들이 좀 뜨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 요 아우강 뜨기로 뜬 가방이 패브릭 얀으로 뜬 건데 실 갈라짐이 전혀 없고 또 코가 잘 보이기 때문에 좀 뜰 때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패브릭 얀 실은 굵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7호 바늘 정도 사용할 만큼의 굵기가 제일 대중적인 것 같은데 패브릭 얀이 면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원체 무게가 좀 있어요. 안에 솜이 들어가 있는 실은 훨씬 무게가 있고 그래서 좀 무겁다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이런 미니백 정도 뜨기에는 뭐 아주 좋고 그리고 좀 실이 통통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안에 공간이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이 가방 사실 거의 낱장에 편물 2개를 이렇게 접어서 만든 형태라서 두께감이 거의 없어서 좀 넉넉한 편이긴 한데 이제 원통으로 올리는 가방, 동배기 가방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안에 공간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기보다 조금 크게 뜨거나 밑판을 조금 넉넉하게 떠야 수납이 잘 된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뜨개 가방은 좀 세탁이 수월한 게 좋더라고요. 때가 탈 수밖에 없잖아요. 면사로 뜨면은 세탁기를 돌려도 비교적 변형이 덜하기 때문에 면 100% 실로 가방을 뜨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면 100% 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 레이스 가방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손빨래 하는 게 제일 좋고 귀찮을 때는 그냥 세탁기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면 100% 실 중에도 이건 조금 딱딱한 편이고 이 실처럼 되게 부드러운 촉감의 실도 있어요. 요즘은 옷을 떠도 될 만큼 굉장히 힘이 없고 부드러운 그런 면 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면 100% 실을 가방 뜰 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추천하지 않는 그런 실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바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바늘 이야기에서 파는 브레드 500 왕코 바늘을 사용해서 떠야 하는 그런 실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저도 떠봤거든요, 패키지로. 근데 금방 완성된다는 장점은 있어요. 빨리 떠서 빨리 뿌듯할 수 있다는. 하지만 굉장히 무겁고 뜰 때 손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굵은 실로 뜬 가방들은 대부분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추천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요 가방을 뜬 페이크 레더 얀들, 가죽 느낌이 나도록 가공을 한 그런 실들이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 개를 써봤는데 가죽 느낌이 나는 실은 사실 없었어요. 약간 실탕후루 느낌? 코팅해놓은 느낌이고 제가 바라던 가죽 느낌은 전혀 아니었어요. 코팅을 해서 레더 느낌을 내려고 한 실 말고 진짜 레더 실들이 있어요. 인조 가죽 실들? 그것도 제가 써봤는데 너무 찰기가 있어가지고 바늘 넣고 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가죽의 느낌을 내기에는 적합한 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뜰 때 손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저는 페이크 레더 얀들은 이젠 잘 안 사게 돼요. 마지막으로 대바늘로 가방 뜨는 거는 웬만해선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바늘로 가방 떠서 예쁜 모양 잡히게 하려면 안감을 필수적으로 넣거나 아니면 좀 굵은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드 500 같은 그런 굵은 실을 써야 좀 모양이 잡히지 안 그럼 처짐이 정말 심해요. 저도 대바늘로 가방 몇 개 떠봤는데 대바늘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가방이나 소품을 뜨기에는 코바늘이 훨씬 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잘 들고 다니는 코바늘로 뜬 가방들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